자,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보통 그냥 벤처 인증이라고 하죠. 벤처 인증인데 정확히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제도라고 하는데요. 벤처기업 인증하고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벤처 인증은 어떻게 보시면 그 벤처 인증하고 이노비즈 인증은 우리나라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는 인증의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든 정부 지원 제도든 거의 모든 조건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업이 작더라도 벤처 인증하고 이노비즈 인증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설턴트 분들도 계신데, 컨설턴트 분들은 이 벤처기업 확인 유형 2021년 2월 12일 올해 12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요번 달. 그래서 이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기존 유형으로 벤처 인증 받으신 분들 갱신할 때 이거 안 도와주시면 벤처 인증 날라갑니다. 예, 갱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벤처기업의 혜택, 벤처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변경된 사항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거든요.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새롭게 도입된 평가 항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간이 되면 이노비즈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벤처기업 인증 받으시면 보통은 이노비즈 인증을 같이 하시죠. 이노비즈는 이제 3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인데, 이제 중소기업 인증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매뉴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상천외한 꿀팁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녹화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녹화를 제공하지 않는데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메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시간 뒤에 벤처기업의 정의를 알 수 있고요. 혜택도 알 수 있고, 변경사항도 팔로업 되고,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대비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되고, 직접 벤처 확인 신청하실 수 있고, 이노비즈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오늘 컨설팅인데요. 오늘은 인원이 적으셔서 오늘은 신청 인원이 적어서 한 분만 추첨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유미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유미 대표님 계신가요? 이유미 대표님 안 계신가? 이유미 대표님 안 계세요? 지금 채팅방에 안 들어와 계신데? 이유미 대표님 안 계신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추첨. 이유미 대표님 안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대표님.
조재현 대표님. 조재현 대표님 축하합니다. 조재현 대표님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조재현 대표님 강의 오래 들으셨는데 드디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저한테 채널톡 주세요. 기다리신 보람이 있네요. 조재현 대표님 채널톡 주시고 저랑 스케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벤처기업이 뭔지 알아볼게요.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벤처라는 뭐 위험, 모험 뭐 이런 뜻이죠. 그것과 기업이 결합된 이제 합성어인데요. 원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위험과 고성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원래 벤처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네. 하이테크 기반 기업, 네, 뭐 보통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39,51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만 개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40만 개인데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네. 10분의 1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 15분 계시잖아요. 이 중에도 확률상 1.5, 그러니까 한 분 또는 두 분의 벤처기업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만큼 벤처기업 신청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그 큰 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뭐 매출 뭐 10억 넘는, 20억 넘는 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알아봤고요. 자, 벤처기업의 혜택부터 알아볼까요?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렇게 벤처기업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세제 혜택이 제일 크죠. 세제 혜택이 제일 큰데요. 일단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단 절반만 냅니다. 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시잖아요. 법인세를 내든 종합소득세를 내든 어쨌든 50%를 깎아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세요. 그래서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그러니까 인증받은 후 5년 동안, 5년 동안 법인세랑 소득세를 절반만 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기업부설 연구소 있잖아요. 기업부설 연구소로 연구원들 임금의 4분의 1을 세액공제해 주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연구소가 있는 벤처기업은 매출이 100억이 넘어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세에도 유리하고 각종 혜택도 많아서 벤처기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변경 후 12일부터 변경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올해 안에 나는 벤처기업을 인증을 꼭 따겠다. 그런 이렇게 신념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대상은 창업 중소기업.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내, 그 안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 경기도 창업 벤처 중소기업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으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어도 해주겠다. 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그러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뭔가요, 도대체? 관련 법령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과밀억제 권역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외 나머지에서 법인을 창업하면 법인세, 소득세 50% 면제. 자,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 뭔지 볼까요?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체 과밀억제 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도 과밀억제 권역인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외. 이게 중요하죠.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럼 인천시 강화군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인천시 옹진군도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서구 대곡동도 아니고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남동공단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여기는 과밀억제 권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은 과밀억제 권역인데 요만큼은 제외한다. 그리고 의정부시도 과밀억제 권역, 구리시도 과밀억제 권역, 남양주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만 과밀억제 권역. 여기는 인천은 요거를 빼고 과밀억제 아니 인천은 요게 과밀억제 권역에서 제외되는 거였잖아요. 남양주시도 역시 여기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반대네요. 헷갈리게 돼 있네. 인천은 이게 제외되는 곳이고 남양주시는 여기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여기에 특징이 지금 신도시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과밀억제 권역. 그 밖에 남양주시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남시도 과밀억제 권역, 고양시도 과밀억제 권역,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여기는 다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반월 특수지역, 반월공단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제외.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주요 도시는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시려면 요 지역에서 창업하시든가 남양주는 요 지역을 뺀 나머지에서 창업하시든가 아니면 반월공단 들어가서 창업하시든가 아니면 기타 이 지역에서 창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창업벤처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아야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창업 후 3년이 지나서 뒤늦게 벤처 혜택을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신청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문의 오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꼭 오늘부로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절반 내시고요. 취득세는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할 때 취득세 75% 감면해 줍니다. 재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4년 동안, 재산세는 5년 동안 감면해 줘요.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혜택을 볼게요. 기보가 맥스 3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벤처기업은 50억까지.
그리고 혹시 상장된 벤처기업이면 70억까지 보증을 늘려줍니다. 기보 보증료율도 보통 1%, 연 1%인데 이것도 0.2% 감면. 이 금액도 꽤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저희 방에는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상장할 때 심사 기준에서 우대받습니다. 코스닥 상장할 때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인데 그 15억 이상으로 낮춰주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10%가 커트라인인데 5%만 돼도 해주고요. 당기순이익도 20억 이상인데 10억 이상만 돼도 해주고요. 매출액도 100억 이상인데 50억 이상만 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그래서 신성장 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 시설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시설자금에 대해서 한도를 45억 한도에서 70억 한도까지 늘려준다. 그 다음에 매출액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K값 배웠잖아요. K값은 운전자금일 때 매출의 최대 25%까지 나오는 게 K값이잖아요. 근데 이건 시설자금이니까 시설자금은 매출의 150%까지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도 벤처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혜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혜택 보시면 입지 보시면 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라고 있어요.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벤처기업은 아까 5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지구에 들어가 있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감면해 주는 거예요. 37.5%. 네. 요 지구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서울 경기에서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판교밸리죠. 판교밸리.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안에 있는 벤처기업 집적 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그 중과세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 어떤 중과세냐? 원래 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을 하시면 취득세 2배 중과세, 면허세 3배 중과세, 재산세 5배 중과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벤처기업은 면제해 줍니다. 아니, 중과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냥 한 배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일단 기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 이제 사업장의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게 그 할인됩니다. 네. 그다음에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네. 요거는 약간 그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상호 출자 아시죠? 이렇게 순환 출자. 네. 그거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7년 동안. 그래서 뭐 이제 재벌 쪽에서 이제 2세, 3세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이동시킬 때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다음 인력 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수 설립 요건 완화.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잖아요. 소기업은 3년 미만일 때 연구원 2명 있어야 기업부설연구소 만들어지고, 소기업 3년이 넘어가면 3명이 있어야 기업부설연구소가 돼요. 근데 벤처 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2명만 있어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흔히들 이제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겠다. 원래 임직원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벤처기업이 되면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한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고,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한 다른 기업, 벤처기업이 주식을 인수한 다른 기업의 임직원한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총 주식수 대비 부여 한도를 확대해서 일반 기업은 스톡옵션 한도가 10%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은 50%, 50%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정관에다가 그리고 법인 등기에다가 해놓으면 좋은 게 그 성과 공유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정부 제도에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 TV 라디오 광고비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최대 70%, 그래서 TV랑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해 주고요. 뭐 한도는 30억까지인데 이건 대기업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 중소기업은 3년 동안 70% 할인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올해부터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변경 전에는 그 벤처 캐피탈 협회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보통 기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기보, 그다음에 벤케업 세 군데가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던 기관이었어요. 세 군데 기관에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변경 후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군데로 통일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로. 근데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캐피탈협회랑 달라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벤처캐피탈협회는 그 VC라 그래가지고 벤처 투자를 하는 곳이고,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이 만든 협회예요. 민간기관이죠. 그런데 벤처 인증을 이제 벤처기업협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으로 위양시켰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기관, 즉 벤케협, 기보, 중진공은 기존의 주관기관에서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위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에서 요 세 기관 플러스 추가된 기관에게 평가를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평가 좀 해줘. 예, 그러면 평가를 해온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은 벤처기업 협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평가기관도 여기 기존에 이제 5군데, 여기 포함해서 5군데인데 거기에서 총 13군데로 확대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자, 표 한번 보시죠.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뉩니다. 일단 주체 볼게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의 변경 주체. 자, 그전에는 기보, 중진공, 벤케협, 즉 공공기관 중심의 확인 제도였어요. 벤처 인증이라는 게. 그런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이제 벤처기업 협회가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위 기관인데,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앞으로 인증을 주관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요건은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신청 시스템도 예전에는 벤처인이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변경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경됐고, 이거 9페이지예요. 9 홈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신 홈페이지. 그리고 로고도 다르죠. 기존에는 다 여기서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청 시스템도 서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절차가 확인 기관에서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했었어요. 그 전에. 그죠? 기보, 중진공, 벤케이업에서 신청받고 지네들이 평가하고 지네들이 확인서 발급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확인 기관에다 신청하면 즉 벤처기업 협회에다 신청하면 전문 평가기관에 오더를 주는 거예요. 하청을. 전문 평가기관에 13곳에다가 하청을 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인서를 주겠다. 네. 좀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창구가 단일화됐다는 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2년마다 갱신이었는데 지금은 3년마다 갱신. 갱신이라는 게 자동 갱신이 아니에요. 2년마다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던 곳이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할 때 다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기존의 벤처기업은 85%가 중진공이나 기부에서 대출받은 기업이었어요. 중진공이나 기부에서 대출받으면 그냥 벤처 인증 해줬거든요. 8천만 원 이상 대출받으면.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85% 3만 9천 개의 벤처기업 중에 85%가 도래하는 갱신 기간에 벤처를 받지 못할 확률이 아주 커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로 변경된 바뀐 제도를 이해하시면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탈락기업이 막 속출하니까 벤처기업 숫자도 3만 9천 개에서 밑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럼 빈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무슨 뭐 티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초기에는 좀 완화된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기간도 3년으로 갱신 기간도 3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유형별 요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2021년 2월 11일 이전에는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여기 물론 예비 벤처도 있는데 그건 빼고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벤처 투자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요 벤처 투자자가 기존에 5개에서 8개가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그래서 보통 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 인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벤처투자가 기존에 5개에서 밑에 8개가 추가된 거예요.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됐고 크라우드 펀딩 받아도 벤처로 해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시다시피 와디즈 이런 데 있죠. 와디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펀딩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진행하는 와디즈가 대표적인데 와디즈 같이 크라우드 펀딩 하는 곳, 그 다음에 농식품 투자조합,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 기술 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이하게 신보랑 기보가 벤처 투자 유형으로 들어왔어요. 기존에 여기였잖아요. 보증대출 유형. 보증대출 유형으로 기보에서 보증받으면 해줬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벤처 투자 유형으로 들어왔어요. 기술보증기금. 좀 희한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유형으로 이제 벤처를 받는 거는 기존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만 됐어요. 연구 전담부서는 안 됐거든요. 연구원이 1명이면 연구 전담부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업부설 연구소도 되고
연구 전담 부서도 해줄게. 그다음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도 해줄게. 창작부서도 해줄게.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는 이공계 직원이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나 IT 쪽의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랑 창작부서는 지식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연구소예요. 원래 이 용어만 새로 생겼지 원래 이게 다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세부로 분류한 거예요. 네 개로 분류하면서 연구전담부서, 즉 한 명의 연구원이 등록돼 있는 연구전담부서도 이제 유형의 조건이 완화시켜서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이나 IT업이 아닌, 즉 비이공계 출신으로 이루어진 연구소도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유형 쪽으로 좀 완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갱신할 때는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구개발 유형으로 갱신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85%, 요게 뭐 10%, 요게 5%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한 50% 이상 연구개발 유형으로 갱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신설됐습니다. 혁신성장 유형. 올해 신설된 건데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판정을 받아야 벤처 인증을 해주겠다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준이 애매합니다. 네. 좀 노하우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항목 보여드릴게요. 벤처기업 확인제도 변경 후, 잠시만요. 컴퓨터가 이렇게 버벅거리나 했더니 랜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랜선 다시 꼈어요. 자, 변경 전, 변경 후 보시면, 이거 수수료인데요. 수수료인데 변경 전에는 1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변경 후에 25만 원, 45만 원, 55만 원, 4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러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주니까 결국 10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거죠. 그죠? 연구개발 유형도 5만 원 올랐고요.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됐으니까 새로 생긴 혁신성장 유형은 4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 1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바꿔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네. 어쨌든 하여간. 그리고 이노비즈랑 같이 받으면, 이노비즈랑 벤처 인증을 같이 받으면 40만 원에 해주고 정부 10만 원 들어오니까 30만 원만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처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벤처랑 이노비즈를 같이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예비벤처 유형은 기존에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35만 원으로, 자부담이 3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받고요. 아까 이제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랬죠.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항목을 볼게요. 바뀌었는데요. 이 대분류, 중분류 지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배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엔 몇 점이 배점되고 여긴 몇 점이 배점되고, 그래서 만점이 몇 점인지 그 배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앞으로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를 받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추적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분류를 보시면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 예전에는 벤처기업은 기술 혁신성을 주로 봤는데 사업성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술 혁신형은 혁신 기반, 혁신 활동, 혁신 성과. 그래서 기반으로 보면 이제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을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역량성은 전담 연구 조직과 인력이 얼마만큼 전문적인지,
즉 뭐 연구원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조성으로 봐서 신기술, 신제품 여부를 보겠다는 건데, 이 회사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혁신 기반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혁신 활동 보면 실현성, 발전성 있는데요. 핵심 기술의 성숙도를 진단하겠다. TRL.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 있는데 뜬금없는 기술이 아니라, 아, 이게 사업화가 돼서 모델이 될 수 있구나. 사업화 모델로 진행이 되겠구나.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게 이제 실현성의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성. 그래서 기술 발전의 노력과 의지를 보겠다. 이건 굉장히 애매하죠. 심사위원회 그냥 주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혁신 성과. 그래서 확인성, 협업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숫자로 표현되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기술 경쟁력을 도대체 뭘로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허, 네, 이런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성으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실적. 그래서 외부 기관에다가 오더를 주고 유기적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이 평가를 잘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애매하죠, 항목들이. 그다음에 사업 성장성 보시면 성장 기반, 성장 활동, 성장 성과 이렇게 있는데요. 기반 활동 성과예요. 여기도 역시 기반 활동 성과. 그래서 도전성,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 발휘 여부. 자, 이거를 도대체 여기다 배점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수치화가 그 심사위원회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닐지, 어떻게 보면 또 비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으로 봐서 경영주의 기술 지식과 경험. 이거는 보통 이제 아마 경력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해왔는지. 보통 15년 이상이 A급이거든요. 기보에서는. 아마 그 지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 활동은 구체성과 노력성이 있는데요. 구체성은 핵심 사업 경영 준비 단계를 진단하겠다. 네. 핵심 사업 경영 준비 단계를 진단하겠다. 그래서 특허만 있는지, 특허가 실제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시제품이 돼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단계를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력성, 사업 성장에 대한 노력. 이것도 참 애매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치화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산출성,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회사 재무제표를 보겠다는 소리죠. 효과성, 고용 증감률, 고용 증가한 곳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속성,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구체화되고 각 항목별로 배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 확인제도 업무 프로세스. 벤처 확인 기관이 이제 벤처기업 협회로 새로 선정이 됐잖아요. 기존의 세 군데에서 하나로. 그래서 기업이 벤처 신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접수해서 외주를 줍니다. 평가기관 외주를 줘서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 받고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이 평가기관의 피드백 결과를 보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사무국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기업한테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벤처 기업 신청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일단 회원 가입하시고요.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예, 신청할 때 그 양식, 온라인으로 양식을 쭉 입력하게 돼 있어요. 신청한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신청한 서류를 확인해서 반려되면 수수료 환불해 주는 거고요.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평가 요청을 들어가서 세 가지 유형으로 쪼개지겠죠. 세 가지 유형으로 쪼개지면서 각각 그 평가 기관을 랜덤이 아니라 만약에 뭐 제조업인데 식품 제조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평가 기관으로 주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마련하겠대요. 아직은 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평가 기관이 여러 군데니까 그곳에다가 어느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할지 매뉴얼을 정해서 업종별로 평가 기관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과 연구개발 유형은 일단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요건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확인이 되면 연구개발 벤처 투자 유형은 그냥 바로 확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유형은 현장 실사에 나가죠. 실제로 연구소가 있는지, 기업부설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등록하는 거고, 혁신성장 유형은 그 채점표를 보려면 역시 현장 실사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바로 현장 실사를 나가서 평가 결과를 보고 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복잡하게 신청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노비즈를 볼게요. 이노비즈가 뭐냐면 이노베이션, 혁신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 매뉴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신청 매뉴얼을 보고 설명드리는데 제가 따로 빼놨어요. 자, 이노비즈 인증 한번 볼게요. 이노비즈란 뭐 이렇게 합성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노비즈의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면 아까 그 벤처기업이랑 이노비즈랑 비교해 보세요 한번. 벤처기업하고 이노비즈랑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보증이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노비즈 선정평가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술평가 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을 해줍니다. 보통 기보에서 만약에 1억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기보에서 보증서를 1억짜리 끊어주는 게 아니라 9천만 원짜리 끊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취급은행에서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1억을 신청하면 보통 90%짜리 보증서를 줘요. 또는 80%짜리. 그러면 거래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에서 그 10%를 내가 리스크를 못 안겠다 그러면 거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평가 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보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퇴짜 맞는 경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100% 보증이 되는 담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출이 되겠죠. 정책자금 대출이. 그다음에 지원 보증 한도는 이제 50억. 원래 30억이었는데 50억으로 늘려주겠다. 이게 협약된 은행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증 우대 지원.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 나왔던 50억까지 한다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보증 취급 시 1억 원까지는 수요자금 사정생략. 그래서 K값이랑 관련 없이 매출이 얼마든 간에 1억까지 그냥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다음에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85% 고정 부분 보증 비율을 적용하겠다. 네, 뭐 이것도, 네.
그다음에 보증요율 0.2% 감면. 평가 우수 기업은 기보 A 플러스 멤버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 지원을 병행하겠다. 네, 그러고요. 근데 중기부 볼게요. 정책 자금 쪽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 정책 자금 신청할 때 무조건 우대예요. 정책 자금 저번에 제가 융자 다룰 때 중진공, 소진공 다룰 때 보셨겠지만 이노비즈 우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노비즈를 받으면 무조건 가점을 부여하겠다. 정책 자금에서 잘려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에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원사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도 우대를 하겠다. 조달청이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거고 저번에 강의했듯이 정부기관에 납품하고 내 물건을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건데 적격심사에서 우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업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대 가점을 받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심사에서도 우대를 받겠다. 그 다음에 특허청의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를 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TV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요거는 이제 벤처기업하고 똑같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대사항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벤처기업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인증하고 그 다음에 메인비즈라고 있어요. 메인비즈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보 쪽에서 취급하는 거고 요거는 신보 쪽에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영혁신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과 기술혁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겠다. 중소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겠다. 뭐 똑같은 소리죠 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혁신 역량을 프로세스와 시스템 중심으로 평가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수준을 평가하겠다. 네, 그래서 경영을 ISO 인증처럼 어떤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거 했습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되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평가 지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보.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13가지 기관. 그다음에 메인 비즈는 보통 신보에서 네, 이렇게 인증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노비즈 신청 뭐 요건 신청 자격이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단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모든 업종 다 돼요. 그다음에 자가 진단 650점.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가면 자가 진단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쭉 밑으로 쫙 나옵니다. 한 100문항인가 200문항인가 쭉 나와요.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요. 현재 우리 회사는 어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650점 이상이 나와야 일단 접수가 돼요. 네, 접수가 되고 기보에서 이제 현장 실사원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사 나와서는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650점 이상을 대상으로 그 신청을 받아서 700점이 넘어야지 인증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 나온 심사위원이 50점에 본인이 그 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뭘 어떻게 뭐 뇌물을 먹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건이. 그래서 신청 절차 자가진단 단계에서 그냥 해보세요. 자가진단을. 그래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 67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세요. 이걸로 접수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 점수를 보신 다음에 아 모자라네? 그러면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한 5년의 시간만 준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가진단을.
예.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나는 이건 꼭 할 거야. 의지를 반영해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800점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실사를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네, 670점에도 실사 신청하시면 안 돼요.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으로 일단 800점 이상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클릭하시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기업엔 없지만 향후 이렇게 되면 좋겠어라고 클릭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사 나왔을 때 그 서류 보고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노비즈 인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혁신 시스템 점수가 700, 실사를 나왔을 땐 700점 이상이 되면 인증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자력으로 800점 이상의 자가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몇 개가 감점되더라도 어쨌든 감점 후에 700점이 넘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오늘의 요점이에요.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회사를 먼저 등록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가진단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650점 이상이 패스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0점 이상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거 출력하신 다음에 그걸 보고서 요거는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할 거야. 5년 뒤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서류로 보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700점 이상이어야지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자, 그래서 이제 매뉴얼 볼게요. 네, innobiz.net이라는 페이지에 가서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메뉴에 이노비즈 인증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업체명 해서 빈칸 넣기 쫙 빠짐없이 빈칸 쭉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일 넣으시고 관련 업종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 뭐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하시고, 주 생산품 정보 그래서 이쪽에 취급하는 주요 제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 넣으시고, R&D 투자 현황 그래서 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퍼센트가 높을수록 가점이 많겠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보통 매출 대비 7% 정도를 요구해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려면 매출액 대비 7%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7% 이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인력 비율, 네, 이것도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원들의 숫자는 몇 프로인가. 네. 그 다음에 기술혁신 체계, 그래서 이쪽도 체크 하시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점표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방식이잖아요. 배점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꾸로 맞춰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거기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다 그러면 기술이 300점이에요. 그리고 사업화 능력,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300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점수가 200점. 그 다음에 혁신 성과 점수가 20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체면 요거 300점, 요거 300점, 요거 200점, 200점. 그래서 제조업체랑 소프트웨어 업체는 전체 총점 배점은 비슷해요. 뭐 세부 항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비제조다. 비제조업체다. 여기 저희 비제조업체 많으시잖아요. 비제조업체면 일단 기술혁신 능력이 배점이 300점이 아니고 200점이에요. 그리고 기술사업화 능력도 250점이에요. 예,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신에 어디다 가치를 더 두냐? 기술혁신 경영 능력에 대해다가 300점으로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혁신 능력에서 최고 배점을 받은 항목이 경영혁신 능력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역량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경영혁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응 능력, 두 번째, 경영자의 가치관. 네, 그래서 경영자 비중이 좀 많이 늘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성과, 그래서 여기 250점. 기술 경영 성과, 그래서 143점인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농업과 비제조업과 농업이 기술 경영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제조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비제조고 농업이면 그만큼 기술 경영 성과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답안지를 알고 거꾸로 맞춰 나가면서 이제 인증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노비즈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네, 이쪽에다가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 개요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대표자 등 경영진 현황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주요 이쪽이 중요하겠죠. 주요 경력이. 그다음에 영업 현황 및 매출 현황.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그다음에 기술 사업 내용.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거기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기술 추진 현황 그래서 환경 그래서 부설 연구소가 있는지 기술 인력은 있는지 그 사람들의 연구원들의 명단 그다음에 각종 실적 지재권 특허 뭐 등록 몇 건 출원 몇 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특허랑 연구소는 필수라고. 네. 특허 연구소 이쪽에서 쓰시면 되고 기술 혁신, 시장 친화, 기타 이런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사가 나와요. 실사가 언제 나오냐?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서류가 큰 대분류 박스 한 열 몇 개, 그다음 소분류 폴더들 열 몇 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서류들을 와서 다 점검하는 분이 있고 그냥 폴더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약간 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아까 현실을 기준으로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5년 뒤를 가정하고 자가진단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있지만 5년 뒤에 할 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서류를 여기에다가 폴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서류 박스 안에 보통 서류 폴더가 6, 7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박스가 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박스별로 서류를 만드는데 그 안에 실제로 업무 처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무 서류가. 근데 지금 없는데 업무 서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구글링해서 그 항목으로 찾아요. 관련 서류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넣으세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가진단으로 800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670점이지만 그 갭을 서류로 메꾸셔야 돼요. 근데 서류 심사 나온 분들이 실제 그 서류가 이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인지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한 서류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이노비즈 실사는 사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기관은 기보 각 관할 영업자. 그다음에 업체 준비 서류는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사본, 뭐 인증서,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완납증명서. 네. 그 외에 뭐 서류 요구하는 게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자가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나는 이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상상하시고 그 기준으로 자가진단서를 다시 한번 하시고 두 자가진단 사이에 괴리를 서류로 메꾸시고 그 다음에 실사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네. 자, 주요 평가사항.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개별 기술 평가 항목. 그래서 우리가 자가진단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출력해 놨잖아요.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들춰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책상에다 쫙 깔아놨거든요. 서류를. 박스 세워놓고 박스에 있는 폴더를 다 꺼내가지고 그 회의실 테이블 위에 쫙 이렇게 늘어놔요. 네. 서로 겹치게. 그러면 그냥 그 폴더 제목만 보고 그냥 안에는 잘 안 보더라고요. 어쩌다 제일 끝에 있는 거 한번 들춰보고 말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요건을 만족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기술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 네, 평가. 요것도 서류가 다 되어 있으면 그냥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료. 그래서 심사위원들 나오면 이제 신규 선정 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할 때 4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랑 이노비즈 중복기업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면 해줍니다. 자, 현장 평가 시 참고 서류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품질에 관련된 뭐 공정도, 작업 표준서 뭐 이런 거. 이게 다 서류잖아요, 결국. 결국 이노비즈도 결국은 다 서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해놓고 이건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평가 채점표, 어떻게 배점표. 네, 그래서 요런 항목을 보면서 평가를 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 준비사항이 있잖아요. 결산 자료, 지출 확인 가능 자료. 이 서류들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직도, 종업원 현황. 이게 다 서류 이름이에요. 서류. 다 마찬가지. 이 뒤에도 다. 서류. 다 서류입니다. 이 서류 준비하면 이노비즈 실사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 능력도 다 서류죠. 서류. 이 서류들. 이거 강의 후기 써주시면 이거 제가 드리잖아요. 이거 보시고 이 서류 체크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노비즈를 외부에다 의뢰하시면 싸게 부르는 데가 500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항목별로 이거 준비하시고 그냥 구글에서 관련 문서 다운받아서 출력해 놓고 서류철로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5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경쟁이 심해서 500만 원이지만 지방 내려가면 1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노비즈.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혁신 이것도 서류 다 서류 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 기술혁신 성과 이것도 다 서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노비즈 알아봤어요. 자, 오늘 이노비즈 간략하게 알아봤죠.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자, 벤처기업이란 뭔지 아시겠죠? 벤처기업이란 사전적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요건을 맞춘 기업만 벤처기업이 된다. 벤처기업 혜택 보셨죠? 세금 절반 또는 75% 감면. 그다음에 2021년 최신 변경사항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항목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죠. 네.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가 항목이 나왔습니다. 보셨고 업무 프로세스 보셨고 신청 절차도 했고 이노비즈도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이게 60분 뒤가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벤처기업의 정의, 그 다음에 혜택, 변경사항, 혁신성장 유형 평가 항목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내가 할 수 있다. 밖에다가 비싼 돈 주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노비즈도 정의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하고 이노비즈를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 수준에서 해놓을 수 있는 인증은 거의 끝판왕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꼭 그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하다가 스스로 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강의를 끝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채널톡 아시죠? 채널톡 뭐 대부분 이제 등록하셨겠지만 아직도 채널톡 등록자가 100명밖에 안 돼요. 저희 단톡방이 230명인데 아직 130명은 채널톡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거 추가한 채널 눌러주셔서 채널 추가, 옛날엔 친구 추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채널 추가해 주시고 이 채팅하기를 띡 눌러서 저한테 말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까지 해서 말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친구 아님이 이제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안 하시면 이렇게 친구 아님으로 떠요. 그래서 채널 추가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꼭 채널톡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는 설립 3년 경과가 기준이고 벤처 인증은 3년 미만인데 둘 다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겠네요. 벤처 인증은 3년 미만이 아니고요. 헷갈리실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조지현 대표님 질문하신 내용. 이노비즈는 3년 이상이죠. 이거죠, 이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넘어서 벤처 확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구소가 옛날에 없었는데 이제 연구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못 받아요. 네. 못 받지만 이건 받아요. 취득세, 등록세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어요. 근데 창업한 지 3년이 넘어서 뒤늦게 벤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은 적용을 못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여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노비즈랑 벤처기업을 동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답변이 되셨나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다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제 보이시죠? 네.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창업 후 3년이 넘어서 벤처를 받으면 네,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은 못 받아요. 네, 못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창업한 지 3년이 넘어서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 진행할 수 있다. 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에서 이사하면 되나요? 네, 이사하면 됩니다. 예, 이전하고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시설대로 인정되나요? 시설대로 인증되나요가 뭘까요? 어쨌든 네,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예. 차도 되죠. 차랑 부동산. 벤처 육성 촉진 지구는 판교밸리 외에 어디 있는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금 같이 검색해 볼까요? 벤처 육성 촉진 지구. 이거 뭐야? 이거 읽으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벤처 기업 육성 촉진 지구가 전국에 20군데가 있네요. 네. 그 중에 경기도가 네 군데 있다, 뭐 이 소리네요. 전국에 2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만 있을까요, 문제가? 또 많겠죠. 여기서 볼까요? 벤처기업 바로 안 나오네. 구글 검색하시면 벤처 촉진 지구 현황, 영등포구청, 영등포 벤처밸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당산동, 도림동, 물레동 뭐 이렇게 있네요. 벤처 촉진 지구 엄청나게 많아요. 화면 공유 또 안 돼. 왜 이렇게 화면 공유를 자꾸 까먹지? 벤처 촉진 지구, 네. 구글에 검색하시면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벤처 육성 촉진 지구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또 질문. 뭐 이제 질문이 없죠. 그러면 그 기존에 질문 들어왔던 거 설문지로 그것 좀 볼게요. 고마루 대표님, 중소기업도 가능한가요? 네, 오늘 들으셨죠? 중소기업 잘 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정양주 대표님, 이거는 네네네. 최재원 대표님, 녹화본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녹화본을 아직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냥 유튜브에 그냥 비밀번호 링크로 뭐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정식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다시피 공지 드렸다시피 고마워 브라더의 강사형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완성되면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보실 수 있겠죠. 다음에 천상에서님 창업 사업장을 강화도에 하고 실 업무는 서울에서 해서 과밀 제외 지역으로 혜택될까요? 네, 됩니다. 본사는 강화도, 서울에는 서울 사무소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2월) 변경된 사항으로 신보 기보로 대출받고 벤처 투자형으로 신청하면 벤처 인증되는 건가요? 아니죠. 신보 기보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달라졌죠. 신보 기보가 이제 보증기관에서 투자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신보 기보에서 투자를 받으셔야 돼요. 조재현 대표님, 고마워 브라더 강사형 플랫폼이 티처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티처블은 계속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근데 고마워 브라더는 그런 게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처블은 또 복잡하고 세팅하기도 네. 또 티처블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래서 어쨌든 고마워 브라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앵콜 강의는 이제 제노스쿨에서 하고요. 천상에서님 투자. 네, 투자. 그러면 금액은 역시 8천만 원 이상 기준일까요? 아니죠. 이제 벤처 유형은 5천만 원 기준이죠. 네,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시면 벤처 인증이 됩니다. 벤처기관협회로 넘어가면 심사 등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네, 심사가 초기에는 까다롭다가 이제 벤처기업이 탈락하잖아요. 이제 갱신이 안 되고 탈락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 다시 한번 화면 공유 들어가서 이거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유형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유형 벤처 변경 전에 벤처 투자 유형 법령상 벤처 투자 적격 투자 기관 여기 말하는 이 벤처 투자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의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 5천만 원 이상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이 10%면 100%면 5억이잖아요. 자본금 5억인 회사는 5억 이하인 회사는 5천만 원만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밀 사항인데 이 벤처 인증을 위한 투자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중에 거기다 이제 요건이 늘어났잖아요. 더 활개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커미션을 먹고 벤처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 실패, 혁신성장 유형 실패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 그냥 수수료 주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거는 비밀입니다.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 영업 비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5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됩니다. 투자 실적을. 그러면 기보 신보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엑셀러레이터나 개인 투자 조합, 네. 창투자는 규모가 너무 크고 뭐 은행이 해줄 리가 없고 보통 개인 투자 조합을 하죠. 개인 투자 조합을 하는 사람들 또는 벤처 투자 조합,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5천만 원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6천만 원 입금해 달라 그래요. 1천만 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웃기죠. 1천만 원 자기가 가지고 5천만 원 입금해 주면 그 5천만 원을 회사에다가 회사 통장으로 투자 명의로 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뭐 지금은 그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뭐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으로 벤처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 보증대출 유형으로 했는데 이 보증대출 유형 벤처 확인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그 인건비가 전체 매출액의 5에서 10% 이상일 때, 그 유형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이제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뭐 몇 분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상식의 수준을 좀 더 넓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컨설턴트 분 계시잖아요.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이거를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네. 아니면 인쇄해서 이렇게 파일에 넣고 다니셔서 그 여러분들이 컨설팅하는 기업에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 설명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특히 그 기보 8천만 원 대출, 중진공 8천만 원 대출로 벤처기업 받은 데 있어요. 거기 2년 지나면 이제 갱신이 안 됩니다.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건비 누적시켜서 인건비 5천만 원, 연구소를 만들자마자 어떻게 한 달 만에 인건비 5천만 원이 넘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갱신 전에 미리 기업부설연구소 만들어 주시고 그 연구원들의 그 임금 누적이 5천만 원 이상 되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갱신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됐죠? 오늘도 재미없는 강의. 오늘 강의 정말 재미없는 강의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나랑은 해당 없는데 라고 해도 들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벤처 인증 기준이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벤처 인증을 혹시 주변에 벤처 인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뭐 기보 대출이나 중진공 대출로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어 드리고 미리미리 갱신하는 거 대비하셔야 된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노비즈까지 욕심내시면 더 좋죠. 이노비즈 욕심내시면 더 좋은데 이노비즈도 제가 야매로 인증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꿀팁 얻어가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제노스쿨에서 셀프 특허 출원. 네, 진짜 야매죠. 네, 진짜 야매. 내일 셀프 출원 제노스쿨에서 강의할 거고요. 4시에.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는 예창패 공고가 3월 2일 날 나오면 예창패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걸 할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끝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후기 꼭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편안한 밤 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